고등학교 때 내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 앞전에 그 영재고 입시가 있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영재고 입시 이번에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영재고를 한쪽으로만 몰아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원은 아이들 통으로 서가형 전체를 다 지원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입시에 대한 어떤 틀을 좀 벗어나는 거죠. 아이들이 그 학년이 낮든 아니면 아이들이 그 학년이 이제 마지막이든 가지고 있는 자료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향에 맞춰서 학교 입시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 전형이 있었잖아요, 한과형에. 근데 이제 그 장영실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이 많이 몰리겠어 했는데 근데 이번에 260명인가 왔죠. 근데 그 중에 어머님 수학하고 과학을 잘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의 인증, 증명 자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딱 튀는 애들은 본인이 영재원 산출물을 비롯해서 학교 과학대회를 참여했던 초등학교 6학년 출신들, 네, 그리고 과학부 장관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전람회나 과학 폐업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이 주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 공부만 해서 자기가 장영실 전형을 갖다 했으면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준비하던 애들은 장영실 전형을 안 넣고요, 네, 일반 전형으로 넣었어요. 걔네들은 네, 보고서가 다 있고 네, 공부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전체 등수에서 30등 안쪽에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하실 때 이제 그 전형 요건에서 이런 준비를 하시는 거는 내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자사고를 준비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전국 단위를 갈 건지 아니면 지역 단위를 갈 건지를 어머니들이 좀 명확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단대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제가 단대국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통합과학을 갖다가 1학기만 하고 2학기 때는 아예 안 해요. 그러면 근데 통합과학을 갖다가 미처 준비를 못하고서 그냥 잠깐 흡연숙 가면 1학기 때 성적이 안 나오겠죠. 올해 지금 이제 여기 그 올림피아드에서 내신을 처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대명 애들을 지금 이제 수업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명이 역시나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신이 90점 이상이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교생에. 네, 그 아주 처참해요. 그 성적이 그럼 89점 뭐 이렇게 걸려서 이거 아니고요. 아예 밑으로 더 내려가요. 네, 근데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문제가 어려웠냐면 문제가 어려웠던 것보다도 문제에 대한 경험력과 해석력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 촬영을 하고 있지만 요새 무슨 미팅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촬영할 때는 촬영한 PD가 편집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촬영을 갖다가 하시는 분이 촬영은 촬영만 하고 편집은 편집만 해서 촬영하는 사람은 편집을 못하고 편집하는 사람은 또 촬영을 못한대요. 네, 이렇게 이 분업이 된 데다가 오늘 또 어디 영상을 보는데 새가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벌레를 보고 입만 벌리고 있어요. 네, 나중에 인스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새 엄마가 물어다 주는 모이만 받아먹다 보니까 벌레를 보고 이걸 무는 연습을 못하니까 입만 벌리고 거기서 계속 소리만 질러대거든요. 나중에 인스타를 찾아보시면 그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그 대치동스러운 교육들이 이거를 갖다가 바꿔놨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편안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아이들 트레이닝 시키려고 많은 부모님들이 하셨었던 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나중에
그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이상의 고등학교 환경에 갔을 때는 충분히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학원에 나오시는 것보다 올해는 꼭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의 껍데기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껍데기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하는 애들은 잘 하거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을 사사과정까지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들 보고서 5페이지에서 20페이지짜리 통계보고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통계보고서가 뭐냐면 요새 갑자기 유행이 됐는데 그 통계보고서는 어떤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본인이 자료화되어진 것들을 갖다가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보고서들을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 쓰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력이 절대적으로 떨어져요. 더군다나 코로나 겪어오면서 코로나 환경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했던 친구들과 집에만 있었던 친구들은 사실 좀 많이 다르죠. 아까 최하림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갖다 하실 때 제가 어머님들께 딱 묻고 싶었던 질문은 그러면 어머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좀 나를 가만히 좀 둬.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어 펼 수도 없고 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머니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 접근에 대한 방법 자체를 조금 달리 하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과목을 이런 탐구 활동으로 어머니 대신해서 공부를 시키면 학습 속도가 어머니 배가로 빨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학습을 갖다가 시키실 때 선행학습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 부분의 그 입시 제도가 예전에 학력고사의 형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것만 어머님들께서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서 자료 대방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세세한 것까지 지금 다 알려드리려고 해서 준비한 것들이고요. 일단은 전람회에 대한 부분에 간단한 팁하고 제가 목록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어머님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작성 목록 자체를 아예 모르세요. 그래서 이 목록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노드립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기본 요소가 뭐뭐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거기 그 작성 목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아까 그 보고서 통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성 데이터나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게시물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이 보고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학원에 의뢰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마지막에 뭐를 갖다 받으셔야 되냐면 보고서 본문하고 요약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받으셔야 돼요. 게시물. 이 게시물은 왜 빠지면 안 되냐면 저희 지금 와 계신 어머님들 중에 보통 한 그래도 50% 이상은 다 영재고 지원 가능성이 있는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영재고 지원 산출물 제시할 때 어머님 요약서를 제시하는 거 말고요. 게시물을 제시하는 게 훨씬 보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 게시물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꼭 작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작성하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안 치면 금방 하거든요. 이거는. 자, 일단은 그럼 전람회는 어떤 대회인가? 전람회 취지가 작년에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분위기 자체가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리다. 작년에 여기 그때 2월달에 제가 이 주제 분석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10팀 중에서 7팀 올라간 팀들이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그 위에 전국대회까지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50% 이상은. 근데 초등학생들은 좀 다르게 압박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인정을 안 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학생이 어떤 부분에 뭔가가 있어서 그걸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정을 못하는 것 자체를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실제로 여기서 학교 이후에 진출을 갖다 하게 되어졌을 때
그 뒤에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준비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람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최하림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비슷한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어떤 주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주제를 갖다가 선정을 할 때 꼭 분야를 한 개를 선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꼭 두 개를 선정할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적힐 때 어머님 선생님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없지만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컨설팅을 먼저 받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학인데 여기에 다른 과목에 대한 내용이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에는 대부분들 수학이 합쳐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머님. 과학에서 합쳐져야 될 거는 인문이에요. 그래서 인문에 대한 부분들이 과학하고 합쳐져서 어떤 보고서 하나가 있으면 여기 세특에 들어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보지 않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과학적인 거에만 보고서를 썼던 친구들은 되게 이것 자체가 첫 경험이고 되게 생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흥미하고 이 능력에 맞는 부분들을 아이하고 진행할 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상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얘가 뭘 갖다 원하는지 뭘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걸 하실 때 어머님이 얘기를 갖다 많이 하시는 것보다 그냥 아이가 말을 많이 토해내게끔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가 한 시간에 이야기해도요. 아이가 자기가 뭘 좋아해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끝까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찾아내기 위해서 한 시간 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한 시간 하고 또 나중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당기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보통 학원에 가면 4주 안에 다 끝내니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선생님이 하자는 데 있어서 아이의 힘은 1도 안 들어가죠. 그럼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그거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면접 때. 그럼 면접 때 가서 질문 수업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는 이 부분에서 본인이 탐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 발표할 때도 좀 부드럽게 접근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전람회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부분의 탐구 과정을 원하는 게 이 전람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한돼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어떤 지구와 환경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굳이 넓게 잡은 것 뿐이지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나만 파고들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이거 하실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실험 퀄리티와 어떤 남들이 해보지 않은 창의적인 역량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머님 진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해보면서 제가 여기 지금 8년째 대치동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8년 동안 느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제목이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그 보고서를 애들 거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닮은 게 있는가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거를 열었을 때 보고서 내용은 별로 그렇게 크게 없어요. 제목은 정말 이런 걸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는데 열었는데 이게 몇 학년이지?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제목은 가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하실 때 제목은 꼭 어른이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의 어휘 수준이 낮잖아요.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제목은 마지막에 가서 꼭 내가 다듬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한테는 맡겨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학원 선생님도 다양한 스킬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보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목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확정 지시고 그때 제출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람회는 어쨌든 간에 자기 주도적 학습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나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밀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고 아이가 이거를 갖다가 정신없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못할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을 더 잘합니다. 이유는 학습에 대한 철의 속도 능력이 탁월해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영재원에서 산출물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 대한 받아들이는 속도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보통 한 3년 전만 해도 그 변경 전에 출품 부분이 9가지였습니다. 여기 물리, 화학, 여기 식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자체가 이제 생명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은 지구과학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산업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커졌죠. 왜냐면 여기에 IT하고 소프트웨어 이게 들어가면서 코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그 9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수산 없어졌고 가장 이제 좀 아쉽긴 하죠. 상을 갖다가 확실히 받을 수 있었던 법교과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학교 대회까지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지원해서 나는 학교까지만 상을 받을 거야 하면 이거를 했을 때 확률적인 거는 9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법교과 영역이 좀 없어진 거는 좀 아쉽지만 융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좀 확인을 하셔서 내 아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5학년이면 5학년이 가장 심도 있게 배워야 될 과목 그건 수학이 아니고요. 코딩입니다. 중학교 가서는 코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학원에 다니면서 정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코딩 배운 걸 가지고 본인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보고서 하나는 5학년 때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5학년 때 코딩을 갖다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 정보 들어가죠. 고등학교 때 정보 정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할 때 이 5학년 아니면 배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 5개 부분 중에서 요새 옛날 물리하고 화학이 한 4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20, 20, 20, 20, 2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1명이면 2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신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게 확실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영재고나 이런 애들 가는 애들은 과학고 가는 애들은 분명히 이걸 할 거예요. 어디가 확률적으로 낮아질까요? 생물입니다. 생물이 일단 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 이 생물에 대한 부분의 주제의 90%는 마스크하고 균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거를 갖다가 하는 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근데 어머님 그거는 만약에 친구가 하겠다고 하면 상하고 아까 제가 크게 연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고서 나와 있는 거는 양이 많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나중에 그 부분을 보시고 아이 지도하기가 어떨까요? 좀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어머님이 나중에 집에서도 얼마든지 트레이닝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는 지금 넣지는 못했는데 고등학교 거하고 중학교 거하고 초등학교에서 전국대회에서 전람회에서 수상을 갖다 했던 작품들 있잖아요. 요약서를 다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게 90개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필요하시면 여기 김 실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카톡이 다 연결되어 있으시니까 아마 그거는 자료를 다 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받으셔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안 쓰시더라도 나중에 그냥 폴더 하나에 보관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이런 것들을 집에서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올해는 지금 이제 21년도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22년도 9월 1일까지가 접수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8월 16일, 근데 중학생들은 늦으면 8월 23일까지가 제출일 것 같고요.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서 각 학년당 1명씩 해서 총 3명. 그래서 경북이나 개성 같은 경우에는 2배수입니다. 사립은.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 부분에 할당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당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만큼 인원을 선발해서 보고서를 갖다가 교육청에 올릴 겁니다. 여기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는 59명입니다. 59명 중에 13팀을 본선에 올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간 친구들이 나중에 본선을 갖다 거쳐서 서울시로 진출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 과정에 교육청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청 대회에서 나중에 서울시로 가는 부분에 대한 단계가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11월 달까지가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이제 그 부분에서 면담을 갖다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들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학교 대표가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수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이나 이런 데 접힐 수 있는 이 요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 상은 가능하면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건너오는 기간 동안에 받으면 확실히 좋아요. 그 이유는 수상이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상을 받았던 친구의 작품이 아무래도 눈에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6학년 때 이 부분에서 확고하게 자기가 확신에 찬 도전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기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다 훑어보는데 이 면담 심사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면접을 보러 가서 제출했던 자료를 어떻게 내가 평가를 갖다 받는지에 대한 부분은 트레이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질문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깊지 않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질문이 보통 3개, 많으면 5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쫄아서 갈 필요도 없게끔 되는 거죠. 질문이 길어진다고 하면 관심도가 높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대답을 갖다가 못하는 것들을 유도해주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길게 뽑는 경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어떤 잘해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이 아이가 잘하는 걸 보고 더 질문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2016년도 이후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잘한다라고 판단되어져 가지고 뭔가를 갖다 질문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할 때는 왜 질문을 많이 했을까라고 해서 어느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됐는지를 꼭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대도하고 대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중에 이 작품들을 피드백해 주실 때 나중에 항목을 따로 뽑아가지고 엄청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본 학교들 중에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코칭을 세세하게 해주시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2차적으로 그 아예 공론화되어진 어떤 모델을 선생님으로부터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사 기준은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이론적 타당성, 네, 실용성, 노력도인데 이건 성실성입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이제 이게 1대1 수업으로 이게 진행되던 것들이 작년부터 3대1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걸 묶어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머님들이 3대1로 했을 때 제일 걱정이 뭐죠? 그 보고서가 내 게 아닌 거죠. 근데 내 건입니다. 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고서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세 친구가 다 했는데 세 친구가 다 서강을 가요. 그럼 보고서가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보고서 인증서를 띄어서 거기다 붙이면 됩니다. 네, 그거 보고서 수상 내역에 대한 부분을 인증해주는 인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하시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3명이서 같이 했다고 해서 그 보고서가 내게 아닌 건 아닙니다. 네. 자, 예전에는 대표 한 명한테만 수상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상장도 하나여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우리 자녀분한테 만약에 암기를 갖다가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 내용을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꼭 외워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꼭 외워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이들한테 그 학교에서 과학 수행평가를 갖다가 시키는데 중학교는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25분에서 40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어진 시간 동안에 거기서 이미 공지가 되어졌던 항목을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갖다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노력 이상을 갖다가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한 타이틀로 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갖다가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거든요. 세특받으려고. 근데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해서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가는 아이들하고 차별이 완전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학교에 벽면에 걸려있죠. 네, 잘된 작품들은 학교에서 요새 걸어놓습니다.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표본으로 제시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아이한테 정보를 꼭 받아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어머님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나중에 아이가 고등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여기 그 단대를 갖다 간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럼 단대에서 어머님 수행평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많은 수행평가 중에 어떻게 뭐를 해야 될까요? 어머님 뭐를 해야 될까요? 정보 어디서 얻어야 돼요? 알림이요? 알림이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어머니 어디서 얻으실 건가요? 네? 선배 엄마? 어떤 선배요? 네? 아니 누구랑 찝지 말고요. 그냥 어떤 류의 선배. 자, 50% 접근했어요. 50%. 같은 진학 목표를 갖고 있는 선배, 같은 과를 진학하는. 아, 같은 과를 지망하는 선배의 아니요, 어머님. 그 해에 가장 잘 간 졸업생의 선배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이건 나중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를 여기 있는 단대나 중동이나 이런 데 다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 학교에서 어머님들이 정보를 얻으실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졸업생 중에 가장 성적이 좋았던 친구에게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아래쪽에 계신 어머님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뭘 모르냐면 나중에 생기부 비교해보잖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없는 게 반드시 꼭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컨설팅을 가보시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처음 듣지? 이렇게 돼요. 학교 알림이 그거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공지사항으로 올리는 거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 학교에서 제일 우수하게 졸업한 친구의 선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정보가 없으면 등수가 금방 차이가 나요. 이번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었잖아요. 중동고 뉴스에도 나왔던 모르세요? 강남에 안 사세요? 모르세요? 여학생이라. 아. 네. 여학생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반박하다가 조용해졌죠? 왜 그래요? 전교 1등이잖아요, 언니. 전교 1등이 전화 걸었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죠. 그죠? 네, 근데 그 제일 신난 애는 제일 혜택을 받은 애는 누굴까요? 전학 온 학교의 2등.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지금 그게 표면화되면 엄청난 어머니 눈치 게임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그 경기도에 어떤 한 친구를 상담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는데 그 친구 내신 등급 컷이 고3인데 1.52예요. 1.5이면 잘한 거죠. 근데 학교를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공대를 갈 거예요, 언니. 여학생입니다.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어디를 보내시고 싶어요, 언니? 1.52. 피문에도 2명밖에 없다는 그 1.5대. 예. 근데 경기도 어디요? 또 어딘지 얘기 못해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있는데. 어디 가야 된다고 상담의 결론이 났냐면 국민대입니다. 놀랍죠? 네, 저도 놀랐어요, 언니. 왜 놀랐느냐? 내신만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은 1.5대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부가 11장도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학년 성적 그 생활과 19장이라고. 근데 고3 지금 1학기 지나고 있는 시점에 11장인데 내용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세특이나 이런 데 적혀있는 내용이 자기 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적혀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저기 3등인데. 정말 학교에서 너무하더라고요. 너무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애한테 얘기를 했는데 애가 눈물을 쏟는데 그것도 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거기밖에 못 가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왜 무너졌느냐. 실질적으로 내용이 아이한테 정보가 전달되어지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내신에 갖다 그렇게 목표로 해서 수시로 가려고 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정시를 돌아서야 되는데 정시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4가 나온 거죠. 어머니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우리가 초등학교 7학년 부르잖아요. 고등학교 4학년이니까 고등학교 4학년.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1년 재수를 갖다 아예 할 걸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을 붙들고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면 나중에 1년을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순간 반드시 내가 루트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선배 엄마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를 꼭 알아야 되고요. 애들이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상시 어디에서든지 내가 수행평가를 갖다가 해야 될 때 이 목록에 집어넣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조금만 자랑할게요. 이번에 그 과학 페어 했었잖아요. 과학 토론. 작년에는 금상을 받았고 서울시 금상을 받았고 올해는 지금 이제 아직 본선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16명 중에 여기 대치 하나, 그 다음에 목동 하나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2명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2년 연속 본선 진출이잖아요. 작년에 8명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한테 트레이닝 시킬 때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냐면 제가 그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록표를 다 줘요. 네, 근데 이 목록표에 그 바꾸는 능력은 아이가 나중에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채워 넣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벌리고 있는 이 입에다가 먹이를 갖다 던져주는 것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하면 그 물은 연습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 하도록 이틀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가 고3 졸업할 때까지 아이하고 어머님은 이틀을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탐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국어 다 들어갑니다. 어머님 독서를 갖다가 탐구를 이렇게 해보세요. 학교에서 아마 놀랄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할 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양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적는 양에 대한 부분들을 메꾸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쓸 때 제일 많이 쓸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10페이지 이상 써요. 네, 자료를 갖다가 채워서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자료를 채워서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재밌게 즐기는 친구들은 여기는 페이지 수가 8페이지 안쪽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그 차이나는 페이지는 다 뭘로 채워지느냐? 실험으로 채워져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열어봤을 때 페이지 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면 이 친구가 실험에 충실했던 친구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보고서만 낸 친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뭐가 다르냐면 탐구 방법을 적을 때, 탐구 내용에서 탐구 방법을 적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그냥 길어요. 절대 짧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보시면 날짜도 보통 저희가 이 기간을 갖다가 쓸 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쓸 때 며칠부터 며칠, 며칠부터 며칠, 며칠부터 며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탐구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갖다 쓸 때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지금 이 내용은 뼈대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채워넣으면 됩니다. 다 실험 내용으로 채워넣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달부터 9월 달에 안 끝나고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이제 서울시 과학전략에 출전을 했던 친구의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왜 정리하면 이걸 적은 친구들은 매번 이걸 기록해 놓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기록하는 게 어렵다? 제일 좋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밴드. 근데 밴드를 올린 날짜가 그 기록 날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을 갖다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플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일지처럼 이렇게 기록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어머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거지만 탐구자가 학습적인 부분의 시간이든지 아니면 탐구 내용에 대한 부분의 약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짧게 걸릴 게 있고 오래 걸릴 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거를 부여잡고 한 달씩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게 안 되는 게 진짜 안 돼서 하는 경우는 이거를 상담을 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해주면 아하 그래서 안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거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탐구에 대한 부분의 수준도 올라갈 뿐더러 내용적인 질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딴 거 어머님들이 안 보셔도 됩니다. 얘가 뭐를 하고 있는지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달 내에 어떤 보고서 하나를 갖다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일단은 보통 하루 정도 꼽아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주제 잡을 때는 어머님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 아예 얘기를 아까 많이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선행연구나 주제 검토, 가설, 그 다음에 여기 또 선행연구가 또 들어가죠. 왜? 이 부분에 대한 가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세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실험 검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행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진짜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구를 준비하고 실험에 대한 설계를 반복하는 거는 한 15일 정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도 진짜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이론적 배경하고 고찰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론적 배경이 아니고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입니다. 왜냐면 내가 탐구의 방향을 갖다 적을 때 그 고찰에서 내 탐구에 대한 독창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고찰에 대한 부분을 몇 페이지 내가 찾은 것 개수만큼 꼭 거기에 이 독립성, 어떤 독창성을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언급을 할 때는 뭐하고 연계를 갖다 시키냐면 내가 실험 번호가 1, 2, 3, 4가 있으면 고찰도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 부분에서 그 고찰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개수가 몇 개가 이제 필요한지 물어보는 경우에는 실험에 대한 개수만큼은 고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 실험에 여러 개의 고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찰을 충분히 찾으시면 그거는 오히려 이론 쪽수 채우기 위한 이론적 배경보다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코칭을 많이 해주는 게 고찰 부분입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이 20년의 아이들 그때 이제 그 과학전람회 했을 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네들 상 받은 분야의 목록인데 확실히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없던 부분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요. 20, 20, 20, 20, 20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분야는 어머니들께서 맨 처음에 그냥 정해놓지 마시고요. 어떻게 정하시냐면 실질적으로 이 정해놓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분야를 기록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상을 갖다가 받을 때 제 경험상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물리, 화학보다 생물, 그 다음에 환경 부분에 대한 그 수상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얘네들이. 근데 코딩은 작년에 그 올라온 작품들을 갖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어도요 난이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딩 쪽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딩은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그런 코딩 학원들에 가셔서 상담을 직접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끊고 나올 때는 언제냐? 정보 올림피아드 이야기를 할 때는 끊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왜 정보 올림피아드는 지금 아이들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 올림피아드가 물리 올림피아드하고 화학 올림피아드처럼 취급을 갖다가 받는데 그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 올림피아드를 갖다가 하려고 한다면 이제 공부의 끝에서 코딩에 대한 부분에 마무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정도에서 이걸 갖다가 하시면 좋고 너무 거기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그 정보 올림피아드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정보 올림피아드 하실 시간에 저는 하나 더 권해드리고 싶다면 노봇을 갖다가 아이한테 해주실 수 있으면 노봇에 관한 코딩에 대해서 꼭 아이한테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봇 코딩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노봇 코딩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나라 자체가 모든 코딩에 대한 소스가 노봇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짜는 거는 말고요. 그냥 프로그램 언어를 갖다 배우기 위해서 어떤 게이머, 이런 프로그래머를 갖다 양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봇에 관한 코딩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때 2월달에 했던 거를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초등은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의 노란색 키워드를 꼭 거기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다가 꼭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근데 이 자료하고 중등 걸 비교해 보면요, 꼭 들어가는 것들은 빛과 마찰력,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있었던 파동입니다.
이 초등하고 중등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등에서 이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위압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결정을 할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보기 전까지는 제목 때문에 우리 쫄지 말자. 정말. 자, 그 다음에 여기 화학은 초등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생물하고 많이 연관되어진 주제들을 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이런 비율이 나오냐면 이 친구는 생물하고 화학의 융합보고서입니다. 저희 서울은 그 융합보고서가 없는데 서울 외 지역은 다 5월달까지 융합 대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과학전람회가 9월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5월달에 끝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대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다르고요. 근데 그 대회에 대한 평가로 해서 마지막 한 자리에 모이는 거는 똑같이 9월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실 때 이게 왜 융합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씩들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은 초등은 진짜 뻔한 주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환경과 화학입니다. 그래서 환경화학에 대한 이 부분의 융합 보고서들이 요새 많이 지금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보고서도 환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화학을 갖다 융합시킨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요새 조금 이제 그 약간 사양길이라고 볼 수 있는 3D. 근데 요새 이거는 왜 사양길이냐면 관심도가 확 높아졌다가 이제 요새 관심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균이 또 들어가는데요. 여기 이 생물은 환경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올해 생물 주제를 갖다가 하신다고 하면 산업화 현장에서의 생물군을 어떤 주제로 삼아서 보고서를 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올 때는 웬만한 환경은 다 나왔고요. 근데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생물군에 대한 부분의 비교나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보고서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건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좀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없다면 제일 쉬운 주제는 EM입니다. 네. 네. EM은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접근하시기가 엄청 편해요. 얘는. 네, 그래서 EM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 보루로 놔두고 여기를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아까 현장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생물, 융합 보고서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등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들 다 비슷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등은 아무래도 초등하고 조금 이제 다른 건 이제 물리나 아니면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진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물 부분에 대한 이 융합 부분이 물리나 화학 부분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 수준도 물리나 화학 부분보다 훨씬 실험의 수준이 높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뻔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 안에서의 키워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식물의 성장, 음식물 재활용 다 했는데 미세먼지 너무 뻔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관심은 지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미세먼지를 갖다가 발생을 시킬 때 그 미세먼지 발생량 중에 가장 많은 게 타이어에 이게 타이어가 달리면서 만들어낸 입자들이에요. 그러면 타이어에 대한 부분의 입자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하고 실제적인 공기 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갖다가 주는지를 한번 비교 연구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전기 자동차도 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일반 자동차의 출력보다 전기 자동차의 출력이 크기 때문에 마찰력이 누가 더 크냐면 전기 자동차가 더 큽니다. 그럼 미세먼지 발생량이 누가 더 많을까요? 거꾸로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해보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주제 접근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온난화 주제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아까 초성에서도 보셨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EM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하시면 조금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 이 에너지가 원래는 물리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물리 보고서가 아니라 IT 소프트웨어 쪽의 산업에너지 부분에 관계되어진 보고서로 많이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동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아두이노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에 언어가 들어가서 이제 써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나중에 하실 때 MBL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떤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트북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만 뽑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장비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데이터 산출만 하면 이 보고서는 모든 내용을 다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가장 많은 자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제를 쉽게 가셔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주제는 오목보울 있잖아요. 오목보울을 가지고서 태양열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연구한 친구가 어쨌든 이번에 서울시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오목보울 하나 가지고 그 태양열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모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니 그 아이들이 수조 있잖아요. 둥근 수조. 둥근 수조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로 이 빛을 갖다 반사시켜서 별 모양을 갖다 만들려고 하면 쉬울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갖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방사 원리 가르치려고 시작했던 건데 그거를 갖다가 한 친구는 딱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보는 것들이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충분히 탐구 주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벌써 AI가 들어가죠. 저는 이 보고서가 나중에는 이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AI가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AI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의 요소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작성되는 보고서가 많아질수록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끔 된다. 근데 이 인공지능은 함부로 탐할 수가 없죠. 왜? 아이가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또 할 수가 없어서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본인이 경험을 가지고서 할 수가 있는 어떤 바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등이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할 때 이제 사진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이거 아이들 지금 작품들인데 애들 대부분들이 지금 이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올 때까지 이 작품을 제출했던 친구들은 본인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성향이 높았던 아이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터로 이 본인이 뽑아내는 거에 대한 부분에 노하우가 웬만한 어른보다도 잘 되어 있었던 5학년인데 지금 이제 중학교 벌써 이제 2학년, 3학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얘는 서울시 본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그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이 좋아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질의응답할 때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한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도와주실 거는 형태적인 부분의 보고서에 틀만 잡아주는 거지 더 이상 거기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뭐냐면 이 친구는 축구를 갖다가 할 때 그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는 바나나킥 있잖아요. 근데 저 바나나킥을 발등만 나오니 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엄청 차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바나나킥을 제일 차기 쉬운 위치를 갖다가 탐구 결과로 얘는 찾아서 실질적으로 학교 대표까지는 했고 거기서 서울시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얘가 딱 도움을 받은 건 딱 하나예요. 수학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수학을 시작을 했고 과학은 중등과학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과학을 가기 위한 수학을 갖다 본인이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실은 이거 할 때가 아이가 가장 제일 흥분하고 가장 제일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안 되는 수업들을 갖다 끌어올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일단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누가 갑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서 갑은 누구죠, 언니? 네, 여기. 네, 제일 꼭대기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머님이 이제 그런 보고서를 갖다가 하실 때 이게 서로 소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생님한테 너무 의지해 버리다 보니까
어머님이 제일 밑에 가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딱 상충하는 부분의 구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얘가 있잖아요. 말을 참 잘해요. 네, 여기서 어머님이 자꾸 이렇게 뒤로 빼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애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의 일인 거지. 근데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돼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실험탐구는 여기서 본인이 이제 진행하지만 여기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료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계하는 방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지 그러면 전적으로 선생님이 작성하는 경우와 전적으로 아이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보고서 누가 작성하자면 1차적인 건 무조건 내 아이. 왜? 나중에 그거를 못했을 때는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 거지 그 부분에서 그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의 타이밍을 어머님이 결정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올해 6월 30일까지 자료가 필요해요. 그럼 언제 받아야 될까요? 자료를? 6월 29일? 근데 대부분 6월 29일에 줘요. 네. 아시잖아요. 6월 30일날 새벽에 오거나. 근데 이거는 어머니 1차적으로 가안이라도 일주일 전에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서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혔을 때 사진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용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고칠 수 있어요. 사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진을 찍었는데 잘못해서 칠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어머님 어느 정도까지 이게 심하냐면 선생님이 이게 한글로 이 파일을 봤잖아요. 쫙쫙 확대해요. 확대를 해서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확대를 했는데 거기 뒤에 검은색에 약간 색깔이 학원이라는 글씨가 나온 사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장 좋은 환경은 어느 환경이냐면 학원이어도 여기처럼 마루가 깔려 있는 듯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바닥의 학원. 네, 이런 거 말고요. 네, 이거 다 학원인지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네, 그러니까 저기 찍는데 저쪽에 있는데 저 검은색 바탕이 나오면 이거 학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아니면 나중에 실험할 때 어머니 거기에 이런 것들 안 나오게끔 뒤에다가 스크린으로 그 검은색 그 우드락 있잖아요. 그걸 대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대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바닥에다가 그 왜 저희가 그 나무판 있잖아요. 조금 거 그거 딱 9장 사면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그거 딱 사서 그 위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사진은 몇 장 정도 찍죠? 보통 할 때 실험 한 번 할 때마다 최소한 몇 장 찍을까요? 맞춰보세요. 2, 30이면 그것도 괜찮죠. 전체적인 실험에 대한 부분에 가지수가 4개가 들어가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쓸 생각하고 사진은 400장 정도? 네. 보통 선생님들이 그 사진을 안 주죠. 왜 다? 이유는 그 사진을 나중에 다시 다른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쓸 때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적어도 한 300, 400장 정도. 네. 그래서 할 때 왜 그러면 각도를 어머님 다 다르게 찍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저도 어머님들한테 드릴 때는 다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 절반 정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 거를 꼭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구 동기 부분인데 탐구 동기를 아이들이 적을 때 제일 장난식으로 적는 부분인데 이 장난식으로 적는 부분을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들한테 끄집어낼 때 경험한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최근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아니면 또 들어서 내가 이것을 생각해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의 관찰 탐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어디서 내가 정보를 취득했는지 그 정보 취득원에 대해서 반드시 꼭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 보고서는 일단은 제가 그냥 딱 기본적인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다 하는 거 말고요. 여기 보고서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그냥 다 쓰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에 첨삭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집을, 이거를 왜 했냐면, 집에 TV 쪽에 있는 곳에다가 강낭콩을 놨는데, 강낭콩이 잘 안 자란대요. 그래서 설마 전자파 때문이긴 하겠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 거는 화분 때문이었어요, 화분. 근데 화분을 뭘 썼냐면, 종이컵을 썼어요. 근데 종이컵에 뭐가 있냐면, 환경 호르몬이 많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는 그 화분은 식물이 엄청 잘 자라요. 네, 잘 자라요, 언니. 오히려 식물이 조금 더디게 자라는 게 오히려 건강한 바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저희가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찾아낸 거지만 전자파가 아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 찾았지만 이 친구는 아쉽게 그 학교에서 이제 투과를 못했으니까 이 보고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걸 통해서 다시 보는 눈이 좀 넓어진 거예요. 네, 오히려 공부 내신도 더 좋아지고. 사실은 걱정했었는데 딱 저쪽에 서초동에서 제일 잘하는 학교에 전교 10위권 안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학교도 잘 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좋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본인이 이걸 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태양광 산업을 갖다가 하는 밭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태양광 산업을 갖다가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태양광 주변에 있던 과수원이 어머니 여기 요 지역 요 지역은 나무가 다 말라 죽고요. 여기 뿌리에 곰팡이가 생기고요. 여기 끝부분에는 과일들이 다 모양이 이상해요. 근데 이거를 KT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광에 대한 이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나무가 지금 이렇게 죽어서 과수원 농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기사로 접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사용해서 지금 이게 탐구 동기가 정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탐구 동기를 정하면 탐구 목표를 갖다가 이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탐구 목표는 왜 중요하냐면 실험 가설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설의 방향을 갖다가 결정해야 돼서 일관성 있는 내용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꼭 할 때 마지막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제목 전에 탐구 목표하고요, 가설하고 네, 실험 제목 있잖아요. 그 세 개가 일관성 있게 기재가 되어졌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얘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네,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전에는 이론적 배경을 진짜 10페이지씩 썼어요. 근데 그래프 하나 집어넣고 그림 하나 집어넣고 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트렌드로 이제 하면 이론적 배경을 오면 2페이지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부분의 중시도가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갖다가 만약에 많이 적어야 되는 경우는 진짜 급할 때, 아주 급할 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내가 실험에 대한 개수가 적어서 페이지를 늘리고 싶을 때, 네, 그 정도 선에서 이론적 배경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제가 해놨잖아요. 보고서 페이지 채우기를 위한 이론 분량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근데 그냥 딱 2페이지 안쪽 분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거 할 때 나중에 가서 카피 킬러에 제일 많이 걸리는 데가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럼 이론적 배경에서 카피 킬러가 30% 이상이 나와버리면 나머지 다 내가 쓴 창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고서는 네,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 나중에 말을 갖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말을 갖다 고쳐야 되니까 본인이 공부하고 내용을 갖다가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본인의 언어로. 네. 이거는 그러면 페이지 수가 확실하게 줄어들죠. 자,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친구는 제가 잘못된 걸 갖다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왜 잘못됐느냐? 이 선행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 논문을 갖다가 찾아서 그 논문에 대한 부분에 발췌만 했어요.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어떤 실험을 갖다가 계획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적어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의 실험 2번을 여기에 적용하였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이 실험에 대한 부분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고찰을 갖다가 적어 넣는 것까지만 이제 해서 이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여기 독창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자체가 여기 보고서에서 일단 누락이 된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탐구 기간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제가 날짜별로 보여드렸던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지운 겁니다. 일부러.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친구는 네, 주간별로 본인이 네,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본인이 와서 네, 이거를 진행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이 친구는 이제 보고서를 갖다 본인이 써가지고 온 케이스인데 여기 안에 실험에 대한 목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실험 1번, 실험 2번, 실험 3번. 얼마 전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구체성을 따지지 않았는데요. 요새 특목고에서 진행하는 보고서에서 포트폴리오를 아예 그냥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인 여기 제목만 적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내용을 주간 단위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 얘는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돼도 좋으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는 게 오히려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탐구 방법의 앞에다가 적는 것보다 목차 바로 다음 페이지에다 적는 게 훨씬 보기가 좋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실험에 대한 요약을 갖다가 하듯이 적어주면 아주 베스트다. 자, 그리고 이제 사진을 갖다 찍는 것도 이 친구가 여기서 하나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건 사진을 안 찍었어요. 워터코인 9개의 화분이 있는 사진과 정수기, 전자파 측정기 이걸 따로 전체적인 사진을 갖다가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체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전체 사진을 가능하면 모두 다 첨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설을 갖다가 설정한 뒤에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변인들을 나누어서 어떤 변인의 요소로 갖다가 우리가 써먹을 건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변인이 이제 뭐 다르게 조건, 같게 할 조건에서 이렇게 나눠서 그냥 들어갔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영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걸 원하는 영재원이 지금 많아졌고 대다수의 영재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인들을 반드시 기재하고 표로 깔끔하게 탐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것. 그 대신 여기서 이 탐구 결과를 갖다가 할 때는요. 반드시 표로 정리를 갖다 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탐구 결론에서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기록한 것들을 탐구 결과에다 적었잖아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비교 분석해야 되니까 그래프로 나타내주는 것은 탐구 결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래프는 비교 그래프이기 때문에 탐구 결론에 들어가서 실험 1번과 실험 2번에 비교되어진 내용에 대한 거에 나의 분석한 내용을 밑에 하단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 결론을 애들이 못하는 이유는 탐구 결과 밑에다 이 내용을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교 내용이 아니고 탐구 결과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설명을 아까 여기서 적을 때 이 밑에 하단에 요 간단한 정도는 적어주되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디서 이걸 갖다가 해줘야 되면 탐구 결론에서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갖다가 하실 때는 제가 차트 하나를 그냥 이렇게 지금 그려봤는데 대부분 차트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왜? 여기까지는 이게 엑셀 자료에서 이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 자료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그냥 여기다가 탑재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글을 쓰는 애들은 한글 그래프를 갖다가 대입하다 보니까 여기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 없이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반드시 색깔 구분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보고서를 보고 이거를 판단하는 평가자가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갖다 하기 위해서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보고 있는 평가자, 보고서를 읽고 있는 어떤 독자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밑에다 넣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오늘. 자, 그 다음에 게시물은 일단 중요한 건 색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용의 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됩니다. 근데 왜 발표를 갖다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보통 애들이 외워서 가게 되면 외운 티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발표를 할 때 이게 손으로 짚으면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읽으면서 발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게 좋고요. 실제적으로 이거 보고 이 게시물 3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게시물 3개를 보는데 요거는 고등학생 작품이고요. 네, 이거는 중학생 작품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 부분은 발표자한테 3번을 갖다가 수정해서 맞춘 겁니다. 요 작품은. 네, 근데 이 작품은 이거는 학생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왜 학생이 있냐면 보고서 틀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이 친구가 파워포인트를 잘해서
해봐서 안 치니까 이 친구가 이거 작업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한 겁니다. 여기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사진을 좀 보완을 갖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진이 조금 더 여기서 없었던 그 약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게시물을 할 때 검은색 바탕을 안 써요. 근데 검은색 바탕을 쓰는 이유는 제일 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 전체에 가게 되면 59개 중에 4개 제일 튀어 보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색깔이나 이런 컬러들은 이거를 또 꼭 보시고 이 부분에서 강한 색을 갖다가 권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강한 색을 갖다가 권하면 아이가 발표를 깔끔하게 잘 끝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왜 가능해요? 내 아이가 발표 입 한마디 못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래도 한 2주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이 못하는 이유는 발표문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발표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선생님들은 이걸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작년, 재작년 이런 일들을 갖다 겪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어머님들이 제일 주저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이게 발생하는 문제의 솔루션 이게 다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소통이 없을 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있냐면 학원에 어머님들과 연결한 실장님이 계세요. 네, 실장님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장님한테 완화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공지문을 꼭 주셔야 돼요. 왜 학교 공지문에서 지정한 날짜가 있거든요. 지정한 날짜가 넘어가 버리면 어쨌든 단점이기 때문에 이걸 꼭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 수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수학과 초등학교 6학년 과학을 해요. 근데 실험은 고등학교 1학년 걸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알죠. 그래서 수준에 대한 부분에서 고려를 한 정도에서 가지고 가면 진도가 느린 것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선발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요새 트렌드가 수준이 아니고 뭐냐면 내 아이가 아이처럼 한 걸 뽑고 싶어요. 학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서행 진도가 떨어져서 약한 것 같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했으면 될 수 있는 당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거 꼭 내봐야겠다 이 생각하고 하시면 좀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네, 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질문 다 응대 드리겠습니다.